스포츠를 즐기는 탁월한 분석, 스포츠 만물 박사 이희영의 머니볼. 네, 이어서 이희영의 머니볼 함께하겠습니다. 이희영 스포티비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처음 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못 본 사이에 도사가 되셨습니다. 네, 점점 산적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희영 위원의 촉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야구 소식인데 야구 팬들에게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탄생했다 이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바람의 아들 이정우 선수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단 소식 전해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낭보가 또 전해졌습니다. 올해 새해 첫 머니볼인데 역시나 바람의 가문 소식이네요. 맞아요. 예. 네, 바람의 사위죠. 네.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이고에 입단을 했어요. 바람의 아들의 사위. 네, 고우석 선수인데요. 네, 이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장 계약으로는 2년에 450만 달러를 받게 되고요. 올 시즌에 175만 달러, 그리고 내년 시즌에 225만 달러, 3년 차인 2026년에는 300만 달러의 상호 옵션이 있는데 상호 옵션은 상당히 행사하기가 어려운 옵션이고요. 그리고 바이아웃이 5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예. 자세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고우석 선수가 보장 내용에 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최대 940만 달러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123억 원 정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2024년에 경기 마무리를 15경기부터 10경기씩 더해서 4번을 더하게 되면은 예. 각자 12만 5천 달러를 해서 총 최대 50만 달러를 2025년 연봉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를 15경기부터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은 최대 50만 달러가 또 추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총 150만 달러가 추가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퍼포먼스 보너스라고 해서 경기 출장 횟수에 따라서 또 보너스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총 94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일단은 검증이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옵션을 많이 걸어서 이제 구단에서도 이제 안전을 좀 보장을 하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구단에서는 앞서 저희가 누리집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레디셋 웃었고 이렇게 우리도 좋아하는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네, 파드리스로 레츠고 하게 됐는데 고우석 선수가 이제 사실 역할이 뒷문을 지키는 클로저입니다. LG 트윈스의 마무리였고 그래서 이 역할을 생각해봤을 때 강심장이라는 덕목이 중요한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구단과의 계약 과정 자체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1월 4일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가 포스팅 마감 기한이었거든요. 근데 1월 3일 아침까지도 고우석 선수의 계약 내용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이거 늦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월 3일 오전인가 이제 오후 정오쯤 돼서 고우석 선수의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미국으로 떠나서 포스팅 마감 시한 7분을 남기고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LG 트윈스에서는 고우석 선수의 보장 계약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LG 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장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보내냐 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고우석 선수가 과거에 LG 트윈스의 연장 계약도 거절을 할 정도로 메이저리그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했던 선수거든요. 그 도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LG도 그대로 포스팅을 수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샌디에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팀 동료가 같은 코리안 리거인 김하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팀 적응에는 안심이 되는데 기존 LG의 마무리 역할처럼 그 역할을 고스란히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파드리스의 불펜과 마무리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지난 시즌까지 마무리를 봤던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마무리 투수죠. 조시 헤이더가 FA로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마무리 자리가 공석인데 이번 FA 시장에서 고우석 선수를 포함해서 일본의 또 대표 마무리 투수죠. 마스유키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마무리 투수 후보로 작년까지는 세던맨을 뛰었던 로버트 수아레스와 마스유키, 고우석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 경쟁을 할 텐데 이 세 선수 모두 앞서 고우석 선수 계약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무리로 나섰을 때 퍼포먼스 보너스가 다 걸려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마무리를 두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계약 규모를 봤을 때는 고우석 선수가 그 셋 중에는 가장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제일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다
마무리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스프링 캠프부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계약 조건 대비 빅리그에 빠르게 또 올라가는 코리안 리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속 선수도 활약상을 기대하겠고 미국 본토 개막전 상대를 보면 이제 페코파크에서 대결인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암 이정우의 맞대결도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고 3월 고척돔에서 LA 다저스와 메이저리그 국내 개막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도 모습을 드러낼지 김하성 선수와 함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코리안 몬스터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토론토와의 계약은 앞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류현 선수가 토론토와의 4년 8천만 달러 계약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종료가 됐고요. 예. 지금 다시 FA 자격을 얻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냐 아니면 메이저리그에 잔류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현재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하나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근데 류현진 선수가 매년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뭐 향후 행보에 대해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지금 미국에서도 류현 선수에 대한 인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원래 뉴욕 매츠 얘기가 있었는데 뉴욕 매츠가 자투수인 션 머나야를 또 데려가면서 예. 그 자투수 공백을 메웠거든요. 그러면서 뉴욕 매츠는 행선지에서 빠지게 됐고요. 네. 샌디에이고도 지금 선발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샌디에이고가 이번 겨울에 좀 긴축 재정을 하면서 연봉 총액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쓸 수 있는 남은 FA 금액이 2,500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류현 선수는 지금 현재 몸값이 한 1,000만 달러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류현 선수도 샌디에이고에서 고우석 선수와 김한성 선수와 핫소밥을 먹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는 류현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서 블레이크 스넬이나 조던 몽고메리 이런 좌투수들 거물급 선수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 두 선수가 빠져나가면 이제 류현 선수의 거치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라는 그 익숙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코리안 리거도 이제 2명이 있는데 최재만 선수도 지금 워싱턴 내셔널스 마이너리그 계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외신의 전망도 있던데 최대 이제 4명이 한 팀에 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하나 찍어달랍니다. 그래서 어느 구단 갈 것 같은지 예, 지금 저는 고사로 변신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다저스와의 재결합을 좀 밀고 있거든요. 아 다저스와의 네. 재결합 다저스도 지금 야마모토 요시노부 데려오고 예. 타일러 글래스나우 데려오면서 선발진을 많이 보강을 했는데 예. 이제 4호 선발급이 조금 약한 모습이고 경험이 없는 선수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예. 물론 클레이튼 커쇼를 다시 잡을 수도 있지만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와 다시 계약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하는 개막전에서는 한국인 선수 모습 엄청 많이 보겠는데 그러게요. 예. 네. 과연 이제 한번 이렇게 촉을 발동해서 짚어준 대로 타니와 지니가 예, 다저스에서 만나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자 축구 대표팀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대망의 아시안컵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개막하고 18위 대회인데 마지막 평가전이 지난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1월 6일에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전반전에는 주전 선수들이 대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네. 소속팀에서 경기를 치르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반전에는 이제 주전들에게 휴식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전후반 경기를 보면은 공격 쪽에서도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수비 쪽에서도 무실점을 계속해서 이어가긴 했지만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일단 평가전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만큼 좀 잘 보완을 해서 본선 예. 경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전이니까요. 그렇죠. 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무려 우리 대표팀이 64년 만에 1960년 이후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데 사실 그 다수의 외신 평가를 보면 아시안컵 유력한 우승 후보는 라이벌인 일본이 꼽히고 있잖아요. 우리
우리나라 멤버들도 보면은 공격진에 손흥민 선수 있죠. 그리고 황희찬, 그리고 미드필더의 조규성, 그리고 이강인 선수, 황인범, 이재성 같은 미드필더진은 유럽 무대에서 이제 잔뼈가 굵고 인정을 받고 있고, 뭐 센터백은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으로 그렇죠. 예, 하나로 그냥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참 최근 페이스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일본이 2019년 대회에서는 카타르에게 결승에서 지면서 그렇죠.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아시안컵에서는 4회 우승으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거든요. 그만큼 일본의 전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일본은 전체적인 스쿼드가 균질하게 이제 상향 평준화돼 있다라는 예.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좀 크긴 하지만 정말 특출난 선수들이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게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면은 부상이라는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상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균질한 스쿼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일본을 우승 후보로 많이 놓고 있는데 사실 토너먼트라는 특성상 변수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슈퍼스타들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공격진은 정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예. 일본보다는 좀 더 화려한 공격진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우승 후보다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조별리그 1위 통과. 예. 그렇죠. 무조건 1위 통과를 중요한데 해야죠.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한 조에 2조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성적도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자 일단 보시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조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이고요. D조에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인데 2조 만약 1위로 올라간다면 일본과의 맞대결 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2조에서 1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승에 가야 일본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전 토너먼트에서는 예. 그렇죠. 지금 1위로 올라갔을 때 가능성이 높은 게 16강의 16강의 이라크, 8강의 이란, 그리고 4강의 카타르, 우즈벡, 오만을 만나는데 개최국 카타르 만만치 그렇죠. 않네요. 예. 근데 토너먼트 초반에 좀 강적을 만나고 올라갈수록 좀 약한 팀을 만나는 일정이거든요. 1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 근데 2위로 진출하게 되면은 4강에서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16강에 사우디, 8강에 호주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좀 토너먼트에서도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1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예. 지금 말레이시아가 132, 네. 요르단이 87이 바레인이 86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정말 압도적인 예선 성적을 거두고 네. 1위를 하면서 16강에 올라가 줘야죠. 이번에 우승할 거라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멤버가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우승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초대 대회와 2회 대회 2연속 우승한 이후에 지금 예. 64년 동안 우승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과 같은 조인 D조를 보면은 이라크,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베트남 하면 이제 또 우리 살딩크 박항서 감독과의 연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네. 잡아주면 좋겠고요. 인도네시아는 또 신태용 감독이 팀을 이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 고춧가루 뿌려주면 좋겠고요. 베트남은 감독이 필리트루시에 예전에 일본 대표팀을 만났던 예, 감독으로 바뀌어 그렇더라고요. 있지만 예. 뭐 그분이 일본이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발목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신태용 감독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뭐 이영 해설위원의 뭐 대예언보다는 아마 국내 팬들이 모두 64년 만에 우승을 바라고 있을 그렇죠. 것이고 멤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설득력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메이저리그 소식 다뤘죠. 그리고 아시안컵 얘기도 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볼 수 없다. 이 점이 참 아쉽기도 하던데 특히 모바일이나 PC로는 이제 포털을 통해서 중계를 보던 시대도 있었고 프로야구는 유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내 프로야구 KBO 리그마저도 내년부터는 TV 시청이 아니면 온라인 시청은 이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네, KBO 리그의 중계권이 TV 중계권과 뉴미디어 중계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뉴미디어가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N포탈에서 이제 주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무료로 누르면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 중계권 협상을 하면서 C사에서 운영하는 OTT 동그란 TV 채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OTT에서 예. 그 뉴미디어 권리를 가져갔어요. N포탈에서
이제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약 200억 정도를 중계권 권리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TOTT에서는 400억 달러를 질렀다고 하거든요. 아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예.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에 그 정도 금액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제 무료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N 땡땡스나 넷 땡땡스나 D OTT. 플러스 예. 이런 거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보는 문화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그게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네. 우리만 왜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론의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뭐 특히 저희는 뭐 지역 지상파기 때문에 스포츠 중계, 특히 프로리그 중계는 더더욱 어렵고 방송국 직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본의 경쟁력에 있어서 밀린다는 이런 형국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쉬운데 우리나라 그 스포츠만 놓고 봤을 때요. 스포츠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마니아 중심의 관심 또 스포츠 종목에 대한 뭐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계 시장의 변화가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대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방송국이나 뭐 이제 그런 시청자들이 좀 더 따라갈 필요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플랫폼이 점점 많아지면서 TV 쪽에서는 광고로만으로는 그런 중계권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OTT나 유료화를 통해서 그 수익을 충당하려고 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이제 좀 잘 이제 조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